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빛도 없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결정적인 것은 그래도 군인이네요. 김용현 장관처럼 요리조리 안 빼고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한 겁니다. 국회 나와가지고. SBS 기자와 함께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 국회 발언은 여러분들 위정에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합니다. 김용현 부정선거 의혹 증거 확보 위해서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했다. 이렇게 막 그냥 확실히 이야기한 겁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그냥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오른쪽에 서야 되면은 그냥 올바른 쪽에 이야기를 확실히 하고 주춤거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군인답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부하인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국방장관이 선관위에 진입 지시를 했고 구체적인 이유를 몰랐다. 극비 상황이니까 장관이 들어가 가지고 조치를 취하려고 한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딱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리자야.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깜짝 놀라게 여러분들 뜬금없이 계엄령을 선포해 가지고 놀라게 했지만 무산됐고 그래 지금 욕을 바가지로 듣고 상대방은 내란이라고 이러면 질질 날뛰고 탄핵시킨다고 야단이지만 실상은 뭐냐 부정선거 문제 때문에 한 거다 이야기죠. 그까지 여러분들 비하되는 것을 이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할 겁니다. 전부가 모가지가 날아갈 거니까. 장관이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해 준 겁니다. 우리 미치지 않았고 우리는 이거 하기 위해 가지고 이번에 했다. 장관이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보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3일 밤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등에 진입한 이유에 대해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증거 정보 확보를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일부 보수단체와 유튜브들이 주장해온 올해 총선의 선거개표 조작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썼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유튜브들 주장을 확인하게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제가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가운데 한 명도 부정선거로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2024년 4월 10일 총선은 원천 여러분들 진실이 밝혀지게 되면 전부가 무효입니다. 왜 무효인지를 내가 좀 이따 이런 점검을 대겠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동아일보 질문에 대해서 5일 날 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향후 수사 여부를 판단하기에 시스템과 시설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서버를 확보해가 여러분들 포렌식을 전면 실시하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이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있어 철수한 것이다. 계엄군이 선관위 경기 과천청사 주요한 서버가 있는 서울 관악청사 경기 수원 선거연수원에 진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민주당 조성래 수석 대변인은 심각한 헌정 질서에 대한 도전이고 이런 대통령이 자리를 유지한다는 것은 국가를 위태롭게 만드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양반이 판사 출신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비겁한 사람인 거죠. 이게 서울법대 출신입니다. 김용빈 씨.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썩은 겁니다. 나라가 썩어도 뭡니까 어디부터 수선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나라가 특히 사법계가 어마어마하게 썩은 겁니다. 이 사람들은 끝까지 만수무강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할 겁니다. 나는 진짜 대한민국이 아니고 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선. 조선보다 못한 것 같아요. 나라가. 계엄 선포 직후에 계엄군이 선관위에 진입한 이유가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선관위 과천청사 내 정보관리국 산하 통합관제센터로 계엄군이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다음 밑에 이런 부하들은 그냥 지시를 따랐고 몰랐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비겁한 사람입니까? 나는 당신들 자식들이 아들 딸이 다 있겠습니까? 내하고 동년배니까 당신 자식들이 아버지가 저지른 죄악 때문에 평생 동안 일당 지배 체제를 여러분들 밑에 살아야 된다면 얼마나 그게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나는 그래서 대한민국 지도층에서 엄청나게 실망한 겁니다. 그냥 뭡니까? 그냥 육두문자를 쓰면 뭐처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오늘 이게 여러분들 2024년 총선에 후보별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이거는 통계학 대수계 법칙에 따르면은 같은 어머니 모집단으로부터 4박 5일 사이를 두고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가 여러분들 자식 집단 자집단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표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특정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은 아주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0에서 3% 정도 아주 작은 값입니다. 이걸 10.76%나 나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야기죠. 더불어민주당 후보 10.76%, 국힘당 마이너스 10.94%. 이거는 이런 거를 제가 뭐라고 하면 미친 결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전투표자 수 기준 한 20% 정도를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 줬을 때 여러분들 이런 일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양자 물리학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학 박사학위를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닌데 이게 뭘 이야기하냐. 이거는 양심을 갖고 있는 중학생 정도가 되면은 전부 다 전국의 3,551개 선거구에서 거의 대부분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이 10.76% 더 많은 겁니다. 국민의힘은 10.94% 작은 겁니다. 이런 거를 이준석이 붙어 전부가 다 뭡니까? 이걸 업무론으로 여러분들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건 양심의 문제지 그거는 지식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런 선거를 10년 이상 해온 겁니다. 대한민국은 망한 겁니다. 한마디로 제가 볼 때는. 오늘날 삼성전자 위기를 보고 야 삼성이 큰일 났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뭡니까? 대한민국이 골로 가는 일종의 뭐죠? 예고편입니다. 그까지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드뭅니다. 롯데케미칼이 여러분들 유동성 위기가 발생한다. 롯데그룹 큰일 났다. 진짜 자기가 큰일 났는데 여러분 이 그래프를 보고 이걸 보고도 뭡니까? 부정선거가 음모론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뭐 그야말로 제가 볼 때는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전부 다 선거를 전국에 전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이런 짓을 10년 이상 해온 겁니다. 국민들은 이제 정치 권력을 뽑을 권리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여러분 뭔가 아니라 후기 조선으로 간 겁니다. 나는 그냥 조선이라고 봅니다. 조선 사람들 이런 표현 제가 자주 씁니다. 기분 나쁘겠지만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전국에 3,551개 읍면동입니다. 가장 세분화된 자료를 제야 H님이 분석해 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충남 천안시 갑에서 윤 정부에서 여러분들 국방부 차관을 짓던 신범철 차관이 여러분들 2번 당했습니다. 2020년 4.15 총선에서 부정선거로 탈락했고 이번에도 탈락한 겁니다.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왜 가능한 거 하니까 모든 전산 조작은 프로그램을 써야 됩니다. 프로그램을 조작하기 때문에 조작된 숫자에서 프로그램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포렌식을 하지 않더라도 선관위가 지금 여러분 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하게 되면은 조작에 사용한 규칙 간단한 산수 규칙을 다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분석해 보니까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사전투표에 천안시 갑에 실제로 사전투표에 와서 이런들 표를 던진 사람이 43,512명입니다. 이거를 선관위가 몇 명으로 조작을 했는가 하니까 사전투표에 오지 않은 사람을 1,878명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에게 뭐라고 이런 사기를 쳤는가 하니까 충남 천안시 갑에 사전투표에 54,390명이 왔습니다. 그렇게 발표한 겁니다.
1878명을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만든 겁니다. 그걸 전부 다 누가 함께 이름 더해줬는가 하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준 겁니다. 어떻게 더해줬냐. 전산 조작을 사전투표장에 여러분들 4명이 올 때마다 1명을 집어넣은 겁니다. 진짜 가짜 진짜 가짜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서울은 2명당 1명을 대부분 표를 집어넣었죠. 진짜 가짜 가짜표는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한테 더해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숫자가 다 나옵니다. 관내 사전투표에 몇 표를 집어넣어줬냐. 8008표. 우편투표 관내투표에 몇 표를 집어넣냐. 2870표. 합치가 여러분들 1878표를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준 겁니다. 사전투표장에 오지 않은 유령 사전투표자를 만들어가 사전투표를 부풀린 거죠. 10,000표를 더해주니까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선거 결과를 보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심범철 후보가 6만 표, 더불어민주당의 문진석 후보가 5만 3천 표, 심범철 후보가 6,494표로 이긴 선거입니다. 여기다가 위조투표지 1878표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후보와 함께 더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선관위가 몇 표를 발표했는가 하니까 문진석 후보가 4,384표 차이로 이겼다고 발표한 겁니다. 6,494표 차이로 이긴 국힘의 심범철 후보를 낙선시키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384표 차이로 이긴 것으로 조작을 한 겁니다. 나라가 완전히 썩어도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이제 선거 방송을 제가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니까 이거 계속 할 필요도 없고 이제 다 알았으니까 이제는 뭔가 하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노예로 살고 싶으면 그냥 가는 거고 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6월이라든가 7월 달인가 딱 정리하고 이러면 그다음에 방송을 안 한 겁니다. 내가 할 일은 다 한 겁니다. 공병호가 한 거는 다 한 겁니다. 공병호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 여러분들 한 4년 정도 무임 봉사했으니까 그걸로 된 겁니다. 그다음은 다 밝혔으니까 알아서 본인들이 그냥 노예로 살기로 하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노예로 살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예? 노예로 살겠다는데 내가 뭐라고 여러분들 맥살 잡고 노예로 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할 겁니까? 6,494표 차이로 이겼던 거를 여러분들 이렇게 조작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사전투표를 이런 조작을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관내 사전투표를 3.70% 부풀리고 우편투표 관내 사전투표를 1.31% 부풀리고 전체 사전투표를 5.01% 부풀려 가지고 성부를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보시게 되면은 조작 안 했을 때 민주당의 문진석 후보가 사전투표가 45%를 받았는데 56%를 부풀려 준 겁니다. 이렇게. 당일 투표는 손을 안 댔으니까 문진석 후보가 45%, 그다음에 조작 이후에도 45%입니다. 선관위가 전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한국 사람들 징글징글합니다. 이렇게 조작을 밥 먹듯이 하는 겁니다. 이걸 10년 동안 해온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골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위기가 삼성 회복이 아주 어려울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냥 비실비실 내려가겠죠. 이렇게 이러면 가는 겁니다. 이거를 보고도 지금도 이준석이는 뭡니까? 업무론 한 겁니다. 잘 먹고 잘 살겠죠. 그러나 시계가 한 30년 되면은 진짜 재앙을 저지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선거를 만들어 온 겁니다. 그게 이번에 다 밝혀진 겁니다. 그냥. 아쉬운 것은 윤 대통령이 지난 7월 달에 국정원 포렌식을 알았을 때 목숨 걸고 이 문제를 막았어야 막았으면 지금 여러분들 진짜 만수무강하겠죠. 윤 대통령도 그렇게 용감한 분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여러분들 지금 정리가 된 겁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이걸 막아야 그래야 자식들하고 고생을 안 할 건데 그래서 이제 오늘 특집 방송을 만들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